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주 부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죠.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후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를 당했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데요. 미국의 대형은행 11개 은행이 약 300억 달러를 이제 수요를 해서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회생시키려고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가 약 32% 정도 또 폭락하면서 미국 시장을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CS죠. 여기가 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죠. 예, 급등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로존하고 미국을 같이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그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자산이 아마 1조 1천억 달러 되는데요. 이 CS는 5,750억 달러래요. 딱 절반인데요. 요거를 그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 오늘 뭐 20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이 약간 올라오는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금융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진화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연준이라든가 미 정부에서는 재계의 큰 손들이 움직이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데서 움직여서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있길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는 상황은 아닐 것만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왜냐하면 특히 지난번에 제가 다우 차트를 보여줬지만 다우 차트가 월봉에서 20월선이 꺾인 상태가 됐단 말이죠. 이게 한번 꺾이게 되면은 쉽사리 돌리지를 못해요. 물론 큰 재료가 나와서 주가를 막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번 꺾인 거는 방향을 한동안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25일선이 13년 만에 꺾였기 때문에 지금 그 이 뉴스, 이 은행의 불안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특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은행들이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한 그 보이지 않는 잠재 손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지. 다행인 것은 유가가 좀 빠져서, 유가가 좀 빠져서 뭐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로 인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바로 내려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도하겠지만, 사실 2%까지 지금 6%라 2%까지 내려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연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좀 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특히 지난주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ECB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빅스텝을 실행했거든요. 연준이 이번 주 21일, 20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FMC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냐 마느냐, 뭐 시장 일각에서는 0.25 금리 인상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벌써 반영이 됐다고 봐요. 0.25는 반영이 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빅스텝을 생각하고 있다가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빅스텝은 물 건너왔고 베이비 스텝 얘기가 나왔고, 그 상황 속에서 좀 동결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버틴 거에 대한 부분은 베이비 스텝과 또 동결 요 정도의 중간값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베이비 스텝은 지금 현재 가능성이 60%에서 80%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동결을 하면 시장이 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잡지 못한 상태에서 동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은행 문제가 시장 자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당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도 UBS가 인수를 하고 또 여기 지금 그 퍼스트 리퍼럴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자본 투입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러다가 조금 더 큰 은행이 하나씩 터져버리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인해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서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그 0.7% 나스닥 0.7% 다우가 1% 빠졌어요. 네, 다우가 1% 빠졌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나스닥 미니하고 S&P 500이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네요. 지금 다우는 지난주 수목에 양봉 세웠던 걸 음봉으로 다시 살짝 갖다 붙여서 끝난 상황이 됐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월봉에서 이제 25일선이 꺾였는데 이게 꺾인 적이 없어요. 꺾인 적은 2008년도에 꺾여가지고 2009년도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우상향을 틀면서 쭉 올라서 이렇게 누운 적은 두 번 있었습니다. 누운 적. 꺾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꺾인 적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꺾인 거기 때문에 이 25일선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금융에 대한 부분이 이나 뭐 새로운 재료가 이 25일선에 꺾인 이유를 답으로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나스닥 그 일봉 나스닥은 뭐 월봉은 똑같죠. 25일선 60일선 근처에서 싸움. 일봉상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양봉 윗부분을 메워주고 내려온 상황이라 뭐 이평선을 보시면 5일선과 20일선이 골드가 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오늘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 해외지수상으로는 지금 요거 지금 나스닥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S&P 500 오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UBS가 CS를 인수할 거다 뭐 그 이슈가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 금값 올스닥 197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금이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많이 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 안전자산으로 선호해서 이 월봉을 보시면 여기까지 다 올라와 버렸죠. 제가 아마 이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1,500불 후반대였는데 이때 그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은행이 싹 쓸어 담았다.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거에도 그 패턴이 있었거든요. 중앙은행이 매수를 하면 금값이 2배를 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값이 저는 한 3,000불까지 개인적 생각이면 틀릴 수 있습니다. 1993,000불까지 본다고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지금 올라오면서 쓰리봉 그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값이 이렇게 고점 세 번째 고점 돌파할 때는 시장에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항상 시장에 문제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도 금값이 돌파해서 출발했을 때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금값이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값으로 봐가지고는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급등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막 날라기 치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 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금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은 개인들 반도체 하이닉스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가 사실은 그 1분기 손실이 약 4조 3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인들이 막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뭐 약간 뭐 매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 산 종목 치고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예전에 제가 9만 원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오면 잘 못 간다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 삼성전자 6만 전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8만 원에서 개인이 들어온다는 건 저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잘못하면은
또다시 물리는 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도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몰린다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 뭔가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한번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